자, 이건 13장 하겠습니다. 13장은 벡터 펑션이란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13.1 위 하나 쓸까요? 챕터 13 벡터 펑션. 자, 벡터 펑션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벡터 펑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13.1에서는 벡터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커브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 커브가 뭐냐? 자, 일단 벡터 펑션이죠.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니까 함수는 그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의역 있는 원소와 공역이 있는 원소들 사이 어떤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지? 자, 근데 정의역부터 보면 정의역은 일단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x에서. 그리고 y는 그냥 벡터의 셋입니다. 잘못 썼네요. 벡터 set of vectors. 자, 그러면 이제 벡터 펑션은 뭐냐? 함수가 있는데 요 x에서 y로 가는 그냥 아무 함수를 전부 다 벡터 펑션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수죠, 그죠? 실수에서 벡터의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인 거야. 실수에서 벡터로 대응되는 함수. 그게 전부 다 벡터 펑션입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하죠. 벡터 밸류. 벡터를 값으로 가지는 함수다. 뭐 이런 뜻이죠.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벡터 펑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벡터로 대응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으면 뭐 여기서는 이렇게 점이란다. 숫자가 있으면 1에서 어떤 벡터로 대응되고 2에서 어떤 벡터로 대응되고 3에서 어떤 벡터로 대응되고 그냥 벡터로 대응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그냥 벡터 펑션인 겁니다. 그래서 벡터 펑션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벡터 펑션은 결과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함수 폼 자체를 이렇게 벡터 폼으로 표현합니다. 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벡터 표시죠, 그죠? 이렇게 한 글자 해갖고 고딕체로 표현했죠. 그래서 변수는 실수니까 보통 변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t에 대한 대응되는 이 rt는 뭐냐? 벡터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폼이 어떻게 돼? 벡터가 돼야 되겠지. 자, 우리는 그냥 3차원으로 가겠습니다. 3차원 벡터 폼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벡터로 표현됐냐? 그럼 시간 t에 따라서 x 좌표가 바뀔 테니까 이거를 ft라고 두고요. y 좌표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gt. z 좌표도 바뀌니까 t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다르게 쓰면은 ft i gt j ht k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 요 fgh 있죠. fgh 요것들은 컴포넌트 펑션. 그러니까 성분들을 표현하는 함수라 해서 컴포넌트 펑션. 그래서 요 벡터 펑션 R의 성분 함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냥 함수로 가는, 그러니까 벡터로 대응되는 함수인 거야. 이해했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벡터 펑션이 있으면 이 벡터 펑션에 대해서도 극한, 연속,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되게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냥 쉽게 그냥 보면 됩니다. 자, R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RT가 뭐 FT, GT, HT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래 있으면 요거 극한을 한번 구해볼까요? RT가 있으면 구하는 게 정의입니다. 시간 T가 뭐 이렇게 A로 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극한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그죠? 벡터 펑션을 처음 듣잖아. 그럼 이거의 극한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냥 보통 학생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t가 a로 갈 때 t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요 각각의 t도 a로 각각 극한 보내버리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극한을 t가 a로 갈 때 ht, 그죠? 각각의 성분에 또 t가 a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벡터 펑션을 극한을 정의를 한다면,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극한의 정의입니다. 벡터 펑션의 정의입니다. 자, 예를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RT가 1 더하기 T 3승 T의 2의 마이너스 T승 T의 사인 T,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T가 제로로 갈 때 벡터 펑션 RT의 극한을 구하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각 요거 0 t0으로 보내면 1, 요거 t0으로 보내보면 계산해보고, 요것도 t0으로 보냈을 때 계산해서 그렇게 쓸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냥 그게 정인 거야. 그래서 이거 벡터 펑션의 극한의 정의를 따로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왠지 이거 같아 라고 생각한 그게 바로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표현한 게 이거죠. 그죠? 1 더하기 t3. 근데 뭐 이게 뭐 엄밀하게 하기에는 너무 쉬운 편이잖아. 그래서 그냥 각각 그냥 극한하면 됩니다. 텀 바이 텀으로 극한을 취해주면 되겠다. 너무 쉽죠? 요거는 t0으로 가면 1이죠. 요거는 지금 바로 안 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의 t 성분의 t잖아. 요거는 t가 0으로 하면 요거는 1로 가는 것도 알죠? 이것도 1로. 극한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그 벡터 함수의 극한은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 함수를 극한치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r 이 벡터 펑션 r이 연속이다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tinuous a. 자, 어떤 a에서 연속이다. 이 정의는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일변수 함수에서 극한의 정의 또는 1학기 때도 배웠지만 일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극한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똑같아. rt가 있을 때 요 t가 a로 가는 극한값이랑 a에서 함수값이랑 ra 같으면 연속인 거야.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 커브란 걸 할 텐데요. 이제 공간상에서의 커브죠. 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R2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R2 2차원이죠, 그죠? 2차원에서 어떤 커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2차원에서 커브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고등학교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그냥 y = fx, x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 안 되면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고. 음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양함수, 음함수, explicit 펑션이랑 implicit 펑션이죠, 그죠? 요렇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뭐 y = x제곱 뭐 이런 거죠, 그지? 그렇게 그래프 커브를 표현할 수도 있고, 요런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 이런 거, 그지?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양함수 또는 음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기하 벡터 시간에 배우죠. 예전에는 배우고 제가 착각했는데 지금 1학년들은 기하 벡터 배우셔야 되죠. 어쨌든 뭐 기하 벡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매개변수 함수라는 걸 배우죠, 그죠? 매개변수 함수는 교과과정 바뀌어도 배우긴 할 겁니다. 어쨌든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 x는 ft, y는 g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t는 뭐 어디 뭐 실수면 실수 뭐 여기 뭐 적당히 범위가 있을 거죠, 그죠? 뭐 i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는 또 우리 10장에서 배우죠. 매개변수 함수로 그 2차원에서의 곡선을 표현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함수꼴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xy 또는 그러니까 미지수 x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아니면 매개변수 새로운 변수 t를 가져가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커브를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에서는 사실 면이라는 개념은 없잖아, 그죠? 곡선밖에 없는데 3차원에서는 다시 와버리면 3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렇게 공면 개념이 하나 있을 거고 3차원에서도 커브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볼 건데, 그죠? 얘도 똑같아. 2차원에서 커브가 이렇게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개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XYZ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Z = 뭐 FXY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거는 15장에서 할 거예요. 그냥 일단 대략적으로 요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14장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에서 할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3차원에서의 커브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 3차원에서의 커브는 요런 식으로 XYZ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안 써요. 요때는 무조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x는 ft, y는 gt, z는 ht 이런 식으로, 그리고 t는 뭐 i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2차원에서도 매개변수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게 이거는 시간 개념을 적용하면 이건 운동 개념까지 같이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분석하기 좀 더 쉽죠. 공대에서는 도덕이나 뭐 역학과 관계에서는 이런 게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미분적분도 사실 매개변수가 어렵지도 않고요. 그죠? 우리 10장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유를 인해 우리가 요거 같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개념을 같이 요게 이제 잘 알아두면 좋은 거죠. 특히 3차원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3차원에서 커브를 표현하는 방법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근데 우리 벡터 펑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요. 자, 왜 이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원에서 어떤 커브를 표현할 텐데, 그죠? 3차원에서 커브를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커브를 우린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위에 아무 점 P를, 임의의 점 P를 갖고 올게요. P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점 P가 있으면 이 점 P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죠? 점 P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X좌표도 계속 바뀌죠. X좌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 T에 대한 X좌표를 FT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Y좌표도 바뀌기 때문에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GT라고 둘게요. Z좌표도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HT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면 점 P의 위치 벡터를 우리는 T라고 두겠습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위치 벡터 이 점 P가 바뀌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요 RT는 어떻게 됩니까? 요 P의 위치 벡터니까 FT, GT, HT 이렇게 표현되죠. 즉 커브 위에 임의의 점은 시간 T에 대한 벡터 펑션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거야. 이게 다인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벡터 펑션인 거죠. 그러면 어떤 커브를 표현하는 방법은 벡터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커브는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별거 아닙니다. XT.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임의 점을 X, Y, ZT로 두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가 X, Y, Z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X, 이게 Y, 이게 Z잖아.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X는 FT, Y는 GT, Z는 HT.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T의 범위를 만약 이렇게 범위를 주어진다. 이 I는 인터벌입니다. 구간이죠. 이것도 TI. 이렇게 둘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 T에 대한 매개변수 함수죠. 그래서 요거를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브 C의 매개변수 방정식. 이때 T는 뭐죠? 당연히 매개변수죠. 그죠? 파라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커브가 있으면 자 이제 확실하게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3차원상의 커브는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사실상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매개변수 방정식을 좌표로 모아서 벡터로 표현했으면 그냥 그게 벡터 펑션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3차원 커브는 이렇게 벡터 펑션 또는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요때 요렇게 표현되는 커브는 이제 스페이스 커브로 가죠. 공간 커브. 3차원 커브죠. 3차원 커브는 스페이스 커브. 그냥 이렇게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3번. 만약에 RT가 1-T, 2-5T, 마이너스 1-6T 이렇게 두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3차원 만데 사실 좌표 하나 빼고 2차원도 벡터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맞죠? 2차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10장에서도 배웠듯이 그 이제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했을 때 x는 ft, g는 y는 g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를 좌표로 2차원 좌표계로 그냥 묶어 놓으면 좌표로 그 벡터 표현으로 묶어 내면 그냥 그게 벡터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도 계속 이건 유효하긴 한데 벡터 펑션으로 표현되는 건 어쨌든 커브인 겁니다. 알겠죠? 4개짜리면 4차원 커브인 거고 5개짜리면 그냥 5차원 커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몰라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차원 또는 3차원은 이렇게 어쨌든 벡터 펑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하면 x는 1-t, y는 2-5t,
Z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t의 범위가 안 적혀져 있죠. 보통 매개 변수의 범위가 적혀져 있다는 건 적혀있지 않는 거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 전체일 때는 그냥 당연한 케이스라 생각해서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매개 변수 함수,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 펑션 있죠, 그죠? 요거의 그래프, 그러니까 요게 나타나는 커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반대로 벡터 펑션은 전부 다 요거는 커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커브를 표현하는 걸까 이거죠, 어떤 커브. 자, 요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요게 뭐야? x, y, z를 시간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했지. 이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저번에 배웠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방향 벡터 v는 t의 개수 1, 5, 6. 방향 벡터고요. 요 앞에 상수항 1, 2, 마이너스 1 있죠? 1, 2,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고 요거를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RT. RT의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해했죠? 요거는 직선입니다. 라인이죠. 라인인데 이게 1,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그 평행해야 되죠. 여기 벡터 1, 5, 6. 그죠? 요 벡터에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벡터 펑션은 이렇게 커브로 표현이 되고요. 반대로 커브는 벡터 펑션을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은 어떤 커브를 봤을 때 그걸 백터 펑션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어떤 벡터 펑션을 봤을 때 그거를 3차원의 그래프로 커브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자재로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어떤 함수 배우면 그걸 그래프 그리는 법 배우고 반대로 그래프 보면 이걸 함수를 찾는 것도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그림을 우리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지? 여러분들도 그런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긴 힘들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그젬플 같은 건 최소한 외워두는 게 좋죠.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연습 문제에서 다루는 그런 커브들도 마찬가지로 외워두거나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연습하셔야겠죠. 연습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프를 벡터 펑션이 주어져 있는데 시험 칠 때 그걸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뭐 이걸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아예 접근을 못하죠.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아예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연습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4번도 볼게요. 자, 이그젬플 4번에 이번에 RT가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3차원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내야 되느냐. 자, 일단 요거 X는 코사인 T고요. Y는 사인 T고요. Z는 T잖아. 일단 Z만 보면 Z좌표는 이제 위아래로 뻗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저 밑에 시간 T일 때는 XY 평면이 있고 T가 점점 커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커브입니다. 그리고 T가 점점 작아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커브입니다. 그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브야. 근데 이제 XY 평면 자체 그러니까 그 X축, Z축과 평행하게는 어떻게 수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XY만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어?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xy 평면만 보면은 요게 x고 요게 y일 때 즉 뭐야 z축을 xy 평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지. 내려다 봤을 때는 xy 평면만 xy 좌표만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t가 0일 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z 좌표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z 좌표는 그냥 다 무시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여기 있는데 z 좌표도 t가 0일 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Y 평면이 딱 이 지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Z좌표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Z좌표를 고려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해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코사인 T, 사인 T니까 이 T는 요 각도죠. 그죠? 요 각도가 T인 거잖아. 즉, 한 바퀴 돌면은 시간이 2파이 지났을 때지.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시간이 2파이 지나는데 Z는 요 시간이랑 Z좌표랑 같죠. 그러니까 2파이만큼 갔을 때 요 한 바퀴 돌 때 Z좌표는 2파인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2파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이게 원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야? 스프링처럼 생기죠. 그죠? 스프링처럼 생기는데 요 한 바퀴 돌 때쯤에 2파이만큼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요거를 3차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쓰면 원래 이렇게 원운동인데 여기서 요 28만큼 위에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런 구조를 우리는 헬릭스라고 표현하죠. 헬릭스. 나선 구조라고 하나? 맞죠? 그죠? 이게 헬릭스라고 표현합니다. 요런 그림을 혹시나 이제 문제 풀 때 헬릭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런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어렵지 않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그젠플 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시험 칠 때 이걸 딱 접하면은 당황할 거야. 그래서 틀린 학생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네,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5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라인 시그먼트. 라인 시그먼트가 뭔지 기억납니까? 선분이죠, 그죠? 선분. 이건 선분입니다. 자, from P 1,3,-2 Q 그 다음에 to Q 2,1-1,3 자, P, 점 P에서 점 Q로 가는 선분인 거야. 점 P에서 점 Q로 가는 선분인데 요렇게 가는 벡터 R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겠어? 그럼 점 P의 위치 벡터 있죠, 그죠? 점 P의 위치 벡터 1.5가 있으면 요거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R0, 점 Q의 위치 벡터를 R1이라고 했을 때 요 R 위에 있는 임의의 점 R 벡터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때 요게 t 대 1-t 요렇게 두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갖고 시점에다가 1-t를 곱하고요. 시작점. 그리고 종점 R1 이지? 여기다가 t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RT는 뭐냐면 1-t의 R0는 뭐야? R0는 시점이 요거의 위치 벡터니까 1, 3-2가 되는 거고 더하기 t의 q의 위치 벡터는 2-1, 3 요 점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시간 t의 범위는 0부터 무조건 1까지인 거야. 얘도 0부터 1까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이거는 직선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t가 0일 때 이 지점이고 t가 1일 때 이 지점이고 t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 안에 있거든. 근데 t가 1보다 커지면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t가 음수가 되면 요 바깥쪽을 요쪽 얘기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t가 실수 범위가 돼버리면 직선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분을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안 쓰면 아예 다른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거,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는 거는 무조건 매개 변수 t, 시간 t의 범위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안 예쁘니까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 빼기 t, 3 빼기 3t, 그 다음에 2t-2 더하기 2t-t, 3t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t 플러스 1,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 다음에 5t-2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1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그젠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그 벡터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게 3차원에서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그려봤죠. 자, 이그젠플 5번은 반대로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걸 벡터 펑션으로 찾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 선분 같은 게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놓으면 이제 안 까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6번은 자, 인터섹션을 찾는 건데 자, 어떤 커브 C가 뭐냐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하고 y 더하기 z 이퀄 2 요거의 인터섹션입니다. 자, 어떤 커브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공간상의 커브는 벡터 펑션 또는 매개 변수 함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변수들 x, y, z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x, y, z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 거는 공면이지 면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면과 면을 인터섹션을 취하면 교선이 생기죠. 그 교선이 뭐야? 교선이죠, 선. 그러니까 그것도 커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공면과 공면의 인터섹션은 교집합 개념이니까 교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교선, 물론 여기서 교선 직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곡선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직선일 수도 있고요. 근데 곡선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그 교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벡터 펑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벡터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 뭐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1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x는 그냥 간단하게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x의 사인 t, y의 코사인 t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그렇게 하면 또 틀린다고 생각하는 학생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z는 뭐야? z는 2 빼기 y죠. 근데 y는 뭐라 했어? 사인 t로 뒀잖아. 그럼 2 빼기 사인 t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자, c를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야.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2 빼기 사인 t.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t의 범위 없죠?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간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게 t의 범위가 있는 건가? 아, 이게 계속 맞죠? 이것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럼 이건 한 바퀴만 돌면 되겠네, 그지? t의 범위 2파이로 이게 제한하는 게 낫겠네요. 네, 상관없겠네. 실제로 이제 요거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반지름이 1인 9죠. 요거는 미안합니다.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은 이게 아니고 원기둥이네요, 그죠?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인데 잘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완전 착각했네. 자른 거 원기둥을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타원이 나오네요. 타원의 방정식이네. 3차원상의 어떤 타원의 방정식. 이해했죠? 그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 C의 매개변수 방정식인 거죠. 그죠? 사실 이것도 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이퀄 요거 y 이퀄 요거 해도 되고 어쨌든 C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3차원상에서 어떤 그 커브, 그죠? 3차원상에서의 어떤 공간 커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벡터 펑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